문재인과 이재명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안보관, 평화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둘 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면서 적국에 대한 굴종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평화를 끌어다 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멘트는 이완용이 똑같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싸우지 말고 적국에 항복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이완용에게서 배워온 멘트를 둘이 나란히 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평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항복이에요. 나빠 보이더라도, 나라를 팔아먹거나 나라를 적국에게 빼앗기더라도 싸우지 않을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다. 이게 문재인과 이재명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말인 겁니다. 듣고만 있어도 속이 울렁거리는 그런 비열함과 비겁함의 극치죠. 저것들은 툭 하면 친일파라는 것을 되지도 않는 데다 끌어다 대는데, 심지어 이번 총선에도 이재명은 또 한일전이라는 개소리를 들고 나왔는데, 친일파야말로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를 택한 사람들 아닌가요? 문재인, 이재명의 정신적 지주이자 철학적 토대가 바로 전쟁보다 평화를 택한 친일파 아니냐고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전쟁을 택한 독립투사는 욕해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이재명이 자신의 비열함 그리고 무식함을 또 한 번 충격적인 수준으로 드러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양안 관계로 불리는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분위기예요.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아니면 무력 시위만으로 멈출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사실상 이미 충돌은 시작된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는 중국이 사격훈련을 한다면서 대만 해협의 민간 선박 항해를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때 한국의 외교 기조는 거대한 산봉우리인 그 나라에 빌붙어 살면서 그 나라 꿈이나 꾸고 앉아있는 그런 치졸한 국가였어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문재인의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편인지, 우리가 어느 진영 소속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 자유진영의 리더 자리로의 복귀인 거예요. 양안 갈등은 단순히 어느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불구경이 아닙니다. 자유세계 대 반자유세계의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는 이미 대만 해협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많은 나라가 이 상황에 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에게도 절대로 남 얘기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실질적인 이유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연히 잘 있는 중국에게 시비 걸지 마라. 그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공연히 거기에 끼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왜 중국에 찝쩍거리느냐?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된다. 그냥 중국에 쎄쎄하면 된다.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아주 무식이 팔짝 뛰는 소리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늘어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개입하면서 우리만 손해봤다 하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귀를 씻어버리고 싶은 비겁자의 멘트이자 천지를 모르는 발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부자 나라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국뽕 단골 소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선진국에게는 그에 걸맞는 리더의 역할이 있어요. 특히 자유세계의 리더라는 위치는 우리에게 국제사회 안에서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개발을 원조하고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돈을 내서 지원하고 자유가 위협받을 때는 정치적 또 군사적인 행동에도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입니다. 남보다 주머니에 돈푼이 좀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인구도 많고 인구 덕분에 경제 규모도 매우 크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그 힘을 오로지 이익을 취하고 남 때리는 데나 쓰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남이사 죽든 말든 남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비열하게 손이나 싹싹 비비면서 쎄쎄하면 된다고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떠들어도 되는 나라였습니까, 여기가? 6.25 때 미국이 자국 청년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참전하지 않고 그저 쎄쎄나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유엔이 그때 소련, 중공, 북괴 앞에서 쎄쎄나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남이사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유엔군이
그깟 이름도 못 들어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냐. 우리는 그냥 쎄쎄 하자고 하는 대신 이 먼 나라에 와서 4만 명이 죽고 10,000명이 실종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라는 것을 누리고 살게 됐는데 그 사망자들 앞에서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재명은 그냥 쎄쎄나 하지 니들이 뭔 상관이냐고, 왜 여기까지 왔냐고. 이재명의 말은 비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식하기까지 해요. 대만 해협이 뭔지도 모르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헛소리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예요. 육로 운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물류는 99.7%가 해양 운송이에요. 그리고 그중 42.7%가 대만 해협을 통과합니다. 한국을 들고 나가는 물동량의 거의 절반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은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수입량 대부분은 대만 해협을 통합니다. 대만 해협을 그 나라가 차지하면 우리는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함은 물론 에너지 안정성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대만 해협은 우리에게는 전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는 것도 그 나라가 개인적으로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통제권을 절대로 그 나라에게 넘겨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류뿐 아닙니다. 그 나라가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는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나라가 대만을 침공할 시에 미국은 그 전쟁에 자동 참전하게 돼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일부가 그 무력 충돌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지상군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비행단은 최대 절반 정도가 이동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에요.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나라가 미군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북괴를 시켜서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양동작전을 벌여서 미군의 이동을 봉쇄하려 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만의 전쟁이 곧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들 나서서 이 전쟁을 막으려고 드는 거예요. 무식하게 앉아서 이건 우리랑 관계없는데 쎄쎄나 하자고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서서 이 전쟁을 막아야 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자유세계 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한국의 2위 수출국이고 대만은 5위 수출국이에요.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남일이니까 우리는 쎄쎄나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무식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의 생각이 틀렸다고, 아주 뿌리부터 틀려 먹었다고. 게다가 미국은 점점 더 주변국들, 파트너들에게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법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파트너임을 분명히 한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법이에요. 양다리를 걸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안 하고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 때처럼 로그네이션에 붙어먹는 외교 기조로는 절대로 자유세계 무역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 야. 이재명은 대선 때도 우크라이나전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잘못해서 침공을 당했다는 소리를 했다가 결국 공식 사과한 일이 있어요. 얼마나 국제 정세를 읽는 능력이 없고 얼마나 국제 정치에 아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시인 거죠. 그런데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제 그 나라에 쎄쎄거리고 앉았어요. 양안 관계에 우리가 왜 끼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냐,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냐. 이거 이재명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 그야말로 끔찍한 수준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예요. 독일에는 대기업이 없다, 원화가 기축통화된다는 헛소리보다도 한 차원 높은 헛소리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리더로 만들겠다고 추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